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2번부터 할 건데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선 기울기랑 점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수직 이등분선도 결국엔 기울기랑 직선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A,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한대요? 수직으로 이등분한대.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한 이 노란 색깔 구하시오잖아요. 그럼 얘가 수직 2등분이니까 얘랑 얘가 길이가 같겠고 어떤 점을 지날까? A, B에? 중점을 지날 거야. 그죠? 거기에서 점이 일단 나온 거고 그리고 A, B와 수직이라 하잖아. 기울기의 곱이 몇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게 기울기를 줘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점 이렇게 적어주시고 중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점을 구하시고요. 기울기는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치?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수직 조건이 뭐였냐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입니다. 이 두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3,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요. 정확한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러면 AB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점 좌표 먼저 한번 써봅시다. 중점은 더하고 2로 나눈 거였죠. 3과 마이너스 1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5와 3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얘를 지난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AB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보면 AB 기울기가 x값 증가량 3에서 마이너스 1 뺀 거분의 마이너스 5에서 3 뺀 거예요. 그래서 4분의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2인데 얘와 수직인 기울기 몇일까요?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이거죠.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저 1,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곱하기 x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지난점 x좌표 더하기 지난점의 y좌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 나오게 되고 저 구조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2y는 x 마이너스 3 넘기시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y의 개수 a가 마이너스 2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둘이 곱하시면은 y 곱하기 마3은 6이 나오겠네요. 그죠? 결국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점이랑 기울기. 걔네들을 어떻게 구할까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기울기랑 점 구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하시면 되는 거죠. 그 공식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세 직선, 아까 방금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빈칸에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로 다른 일을 붙이죠.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볼 거고 자, 첫 번째 교점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게요. 교점의 관점. 세 직선이 셋 다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세 직선이 셋 다 평행하면은 교점이 몇 개예요? 0개죠. 그죠? 세 직선이 평행하면 교점이 0개입니다. 이렇게 교점이 0개인 경우가 있겠고요. 그럼 그건 뭐야? 세 기울기가 전부 다 같고 y절편이 다 다르다 이거겠죠?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떨까요?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 있겠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이렇게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죠? 있습니다.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두 직선은 평행해서 안 만나는데 한 직선만 기울기가 다른 경우에 교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 개는 기울기가 같고 하나는 다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점이 3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교점이 3개까지 있을 수가 있겠고 교점이 3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얘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문장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얘는 뭐냐면은 삼각형을 이룰 조건입니다. 삼각형을 이룰 조건. 여기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기울기가 전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사실 기울기가 전부 다르다고만 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도 기울기가 다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필수인데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이 조건까지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이 직선이 나누는 영역의 개수로도 문제가 나와요. 봐봐. 좌표평면이 이렇게 쫙 있어. 원래 좌표평면 끝이 없는데 내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끝을 정해놨어. 평행한 세 직선이 영역을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교점의 개수가 0개이면서 다음과 같은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 영역을 4개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얘는. 이해가. 자, 얘는 영역 몇 개로 나누는 걸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는 거예요. 영역을 6개로 나누는 경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한 점에서 그러니까 얘가 원래 끝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끝을 내가 그냥 만든 거야.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세 경우는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눈다 이런 의미야. 그럼 얘도 영역 몇 개일까요? 주연의 영역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래서 세 번째도 영역이 6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영역을 6개로 나누는 경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랑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변이해가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영역 몇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다른 의미는 영역을 일곱 개로 나누는 경우다. 이렇게까지 따져주시면 해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을 다룬 거예요. 매직선은 사실 많이는 안 나와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직선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다 적었어? 이 문제를 볼 건데 해직선이 문제에서 뭐래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따져보시면 어떤 경우입니까? 평행한 경우이거나, 그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두시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평행한 경우.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까지 여러분이 고려해 주셔야 돼요. 심플하게 y는 꼴로 다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식 y는 x고 두 번째 식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요. 세 번째 식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 y 개수가 k잖아. k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찮음을 없애고 싶어? 그럼 음함수 형태로 따로 따지시면은 얘가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식이 있었잖아. 얘가 막 평행할 조건이 얘의 개수의 b가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정의되는 경우로 따져볼게요. 3번 직선이 y는으로 정리했을 때 k분의 5x 더하기 마이너스 k분의 15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져볼 건데, 여기서 얘네들의 기울기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둘이? 다르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달라서 애초에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거든. 그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평행하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저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기울기 k분의 5랑 만약에 같아버리면 둘이 평행해서 삼각형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얘랑 애초에 평행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k가 일단은 5인 경우 있겠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으로 이 직선이 두 번째 직선이랑 평행할 수도 있죠. 즉 마이너스 1이랑 k분의 5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때의 k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은 평행한 경우를 따진 거야. 근데 이것만 따지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따져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 얘네들이 교점 구할 수 있죠. 그 교점을 얘도 지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두 직선에 얘랑 얘가 있어. 교점을 구해보시면 뭐 1,1이 나와요. 근데 그 점을 이 직선까지 지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1,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이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둘을 연립을 해야 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연립을 해주시면 2y는 2니까 y는 1, x는 1이라고 이렇게. 그죠?
지금 얘를 더 세 번째 직선, 이번에 그냥 5x-ky라 쓸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답으로 써주셔야 되겠네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직선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나고 그 교점을 다른 애도 지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결국 직선은 기울기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치 관계를 따질 때도 결국엔 기울기 가지고 따지게 되니까 형질들 잘 외워주시면 되고 문제 풀면서 외워주시는데 근데 개념을 보면서 풀지 마시고 외운 다음에 안 보고 푸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그래야 더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숙제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을 모르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유형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직선의 방식 마지막입니다. 공통수 합수가 첫 번째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집합과 명제,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함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다고 했다고 또 풀지 마시고 연습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사실은 좀 따로 노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집합의 명제는 앞에 거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쌤 때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만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도형의 방정식이 지금 가장 어렵고 어려운 파트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여기 잘 견디시면은 집합과 명제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 파트까지 해서 이번 특강 때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파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일단은 이거부터 기억하십시오.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 아니 얘네들 거리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점과의 거리인가? 이 점과의 거리인가? 이 점과의 거리인가? 거리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좀 기준이 필요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죠. 수선의 발을. 그 수선의 발과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직선이 어떤 점과 어떤 바깥의 점이 있을 때 최단 거리죠. 가장 짧은 거리는 얘잖아. 옆으로 가면 점점 더 길어지잖아. 그 최단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과의 거리야. 알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과의 거리다. 그래서 여기 도형 밑에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의 거리야.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의 거리. 다른 말로 하면 점과 직선의 최단 거리입니다.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점과의 거리입니다.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공식 어렵지 않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점점 거리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였잖아요. 그죠?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루트 x차제곱 더하기 y차제곱 그거였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새로운 공식인데,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옆에 다 쓸 거 나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여기 어떤 점 x1, y1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가 있을 때, 쌤이 방금 말하기로는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거리를 디스턴스 앞글자 따가지고 d라고 대충 썼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위에는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우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쌤이 외우는 팁을 드릴 거고 루트 x계수제곱 더하기 y계수제곱 분의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구조야 그냥.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한 거라고. 오케이? 연습 먼저 해볼게요. 연습 먼저 해볼게. 일단은 이 공식 쓰려면 음함수꼴로 나타내야 돼요. 음함수꼴 는영으로 나타내야 되고 여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 있고 요 점에 5,3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냥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좀 이따 증명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 d는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몇이죠, 서연아?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은 서연아? 1 더하기 1은 이거 상수항은 떼고 1 더하기 1은 2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고 절대값 씌우고 요 좌표 대입하면 돼. 능령 떼고 대입해봐. 인어가 몇 나와? 5 더하기 3 빼기 2는 6이죠.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 이번엔 그림 없이 그냥 좌표로만 써보자. 1,3에서 3x-4y 더하기 7은 0과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물결 표시를 그냥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루트 x의 계수의 제곱은 몇이야? 미연아 몇이야? 9 더하기 몇 더해야 돼요? 16 9네 이렇게 나오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요 좌표 그냥 대입한 거 쓰면 돼 그냥. 어떻게? 1 곱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3 더하기 7 그냥 대입한 거 쓰면 된다고. 이게 공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외우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당연히 원점과의 거리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겠지. 0,0으로부터 이 직선과의 거리 구하시오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0,0 대입하면 싹 다 날아가니까 그냥 c만 쓰면 돼. 알겠죠? 루트 x제곱 더하기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의 합분의 절대값 a야. 이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건데 나와 있네. 여러분 이거 대입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입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쌤이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증명 방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연습해보셔도 좋은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증명하는 게.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는 좀 결과만 좀 잘 가지고 갑시다. 증명 한번 해볼 거고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내가 x2, y2라고 할게요. 나중에 시험 가면은 뭐 얘 증명하는 뭐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외워 충분하고 지금 일단은 저 공식만 잘 외워두면 좋은데 그래도 쌤이 한번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사실 수직이잖아요. 그죠? 수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일단은 얘 위에 점을 내가 수선의 발의 좌표를 x2, y2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가 0이다가 성립한다는 식을 우리가 일단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이 지금 뭐예요? 서로 수직이라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얘 기울기는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b분의 a x a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수직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할 거예요. 자, 얘랑 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고 지금 그 기울기랑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a분의 b여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b분의 a랑 a분의 b 했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기울기를 그냥 써준 거야. 가 됐죠? 근데 이게 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서 식의 변형이 필요한데 이 식을 좀 다르게 변형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할게요. 얘를 양변에 b를 나누고 a를 얘도 곱하고 해주시면은 다시 b를 나눠버리고 이 식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a분의 x2-x1은 b분의 y2-y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그냥 k라는 식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d라는 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식을 변형을 한 이유가 쟤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x2-x1은 우리가 ak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y2-y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2-x1 대신에 우리는 ak로 바꿀 거야. a제곱 k제곱이겠죠. 그리고 y2-y1 대신에는 bk를 대입할 거야. b제곱 더하기 k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에서 k제곱을 묶어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k제곱을 k로 쓰면 되네? 절대값 붙여야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 그럼 이거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잘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도 쌤이 증명은 해야 되잖아. 증명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K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아까 이 식을 좀 활용할 겁니다. 얘가 x2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k 더하기 x1으로. 얘는 y2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bk 더하기 y1으로. 그래서 x2, y2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각각을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쓸게. a에 x2 대신에 얘를 대입하시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리고 y2도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b에 y bk 더하기 y1 더하기 c는 여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좀 생략 좀 할게요. 과정 중. k 묶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k를 정리해 주시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략할게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사실 루트의 전체 제곱의 관점으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절대값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보고 생략할게요. 얘 제곱분의 절대값 씌울게 여기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얘가 지금 절대값 k고요. 거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곱해져 있는 꼴입니다. 근데 얘가 하나가 지금 약분이 돼서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어려워요. 좀 식의 변형이 좀 필요한 문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공식 잘 외우면 돼요. 오케이? 식을
어쨌든 변형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건데 이러한 트릭이 좀 필요합니다. 네. 되셨죠? 해보고 싶은 분 해보셔도 돼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근데 이제 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일단 공식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식을 잘 받아들이자.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x의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얘를 대입한 거 쓰면 된다고 그냥. 알겠죠?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잠깐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외워볼까요? 잠깐 눈으로 잠깐 읽어보시면서 외워보실게요. 네, 다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공식을 잘 외우자.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뭐 대입한 거 쓰면 된다로 인식하시면 되고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보기에 있는 거 한번 써볼 건데 좋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점과 지금 여기 보기야 그 원점과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의 거리 구하래요. 그럼 봐봐 그 거리를 구할 건데 걔가 처음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좀 생각하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5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3, 4 그냥 5분의 바로 그냥 써도 된다고 이런 거. 맞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고 어떻게 해요? 0,0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2인 거죠.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수가 보이면 그냥 바로 루트 없이 값을 쓰세요. 준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 마이너스 2로부터 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5와의 거리를 구하래. 자 능력볼로 만드세요 일단. 양변에 4를 곱할 거야. 4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0이고 반대로 넘겨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3, 4니까 그냥 바로 5분의 시작하시고 그리고 x의 좌표에다 몇 대입하고 1 대입하고 y좌표에다 몇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계산해 주시면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5니까 거리는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에 여기다 대입. 됐지? 그것만 잘 기억하자. 됐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쌤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하나만 또 적어도 뭐라 적어두냐? 이거 대입 적어도 대입. 대입 적어주세요. 대입이라고. 식을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저 점을 저 능력골의 직선에 대입한 거를 문제에 써주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수선의 발과의 거리죠. 그죠? 수선의 길이는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높이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삼각형의 높이, 넓이 구하시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쌤이 증명해 놓은 거 여기에 다 똑같이 있고요.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인 거리로 정의를 해요. 그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리는 뭐 0부터 모든 값이 다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리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평행한 경우만큼은 우리가 거리를 생각할 수 있고, 그 거리는 수직인 거리예요. 수직인 거리.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아무 점이나 찍고 점직거리 쓰면 돼요. 그냥. 왜냐면 다 모든 거리가 다 뒤로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찍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 있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 있어요. 둘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얘네들은 평행하거든. 아무 점이나 찍어도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찍어. 1,1 정도 좋네. 그지? 1,1 얘로부터 이 직선과의 거리 공식 쓰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 씌우시고 1,1 여기다 대입해. 1 더하기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죠.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직선의 임의의 점 택하고 점직거리 쓰시면 됩니다. 라고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하기 쉬운 거 대입하는 게 좋아서 0 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0,2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또 계산이 간단한 점 택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끝입니다. 이게 직선 개념 자체는 끝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4개만 풀어보고 우리 이번 숙제에서 질문 좀 받을 수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2,3과 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 능량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양변에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4y는 3x 더하기 2k 이 정도로 나오게 되고, 이걸 반대로 넘겼을 때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k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죠. 문제가 뭐냐? 2,3으로부터 이 직선과의 거리가 이래요. 점직거리 공식 써보면 얘가 절대값이 3이랑 4잖아. 그지? 그럼 그냥 바로 몇 분의 쓰면 돼요? 5분의 쓰시면 돼요.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절대값 씌우시고 여기다 2,3을 대입해. 3위는 6 마이너스 4, 32 더하기 2k니까 들어갈 게 2k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이 값이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풀어주시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줘도 되겠죠? 절대값 k-3이 5다. 즉 우리 절대값 푸는 거는 공수 원때 했던 거고 k-3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k는 3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우니까 둘이 더하시면은 5랑 마이너스 5랑 날아가게 되죠. 정답은 6이 나오게 되겠죠. 공식 잘 활용하시면은 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제 거리가 2루트일 때 k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래서 공식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점이나 잡아도 괜찮은데 어떤 점을 잡을까? 이렇게 잡을게. 이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보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오면 성립하죠. 얘 위에 임의의 점과 그 직선과의 거리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5고요. 절대값 씌우시고 이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러니까 0-5 더하기 k니까 k-5의 절대값이 나오겠고 그 값이 문제에서 2루트 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변에 루트 5 빼주시면 2, 5, 10 이렇게 나오게 되고 k-5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풀리겠네요. 그래서 k가 5 더하기 10은 15 5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16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보세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음치요. 신발끈 정리라는 공식을 쓰면은 사실 바로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쌤이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게요. 그건 나중에 내신 때 외워도 충분해.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데 집중할게요. 신발끈 정리 쓰면 사실 푸는데 이제 30초도 안 걸리고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끝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연습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서 쌤이 공식은 지금은 설명 안 드립니다.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리고. 자,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 구하시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수선의 발과의 거리고 수선의 발과의 거리는 우리가 높이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밑변 높이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밑변의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높이.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써줄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정확하게 얘는 안 나타나면 될 것 같아. 아무 점이나 찍으셔도 되는데 뭐 이러한 직선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BC를 지난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구하려면은 직방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따로 쓸게요. BC의 기울기가 1에서 마3 빼면 4분의 마4에서 2 빼면은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y는 기울기 곱하기 이제 시점 좌표를 지난다를 이용해보면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1 빼시고 마이너스 4 더해주시면 되죠. 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2분의 3에서 4를 빼면은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2를 곱해서 반대로 넘기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가 됐죠? 그래서 직방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끝났어. 밑변의 길이는 뭐냐면 BC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루트 x의 좌표 차가 16이고요. 4의 제곱이 16이고 y 좌표 차가 66에 36이라서 루트 52 2루트 13입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데 높이는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내린 수선의 발과의 거리가 높이잖아.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D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9 더하기 4는 13이죠. 9네. 절대값 씌우시고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3위는 6, 5위는 10 더하기 5를 써주시면 21이죠. 여기 21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였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절대값 21은 그냥 20. 그 약분해. 그러면 얘가 2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귀찮긴 해요. 직방을 구해야 되고 점집거리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하지만 이 방법을 지금 연습하는 게 중요해서 공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방법 없이 연습하시길 바래요. 나중에 내신 때 외워도 충분합니다. 원래는 기하 과목에서 수강하는 건데. 그리고 내신 때도 문제 나오면 그냥 신발끈 정리 써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냥 기본에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게 신발끈 정리인데 특강에 나와 있는 게 좀 이따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공식은 그냥 써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여러분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쌤이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거는 따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점 P가 있어. 얘를 우리가 T, 2T라고 할게요. T의 값이 정해진 게 아니야. T의 값이 막 변해. 0도 되고 1도 되고 0.1도 되고 2도 되고 그렇게. 그러면 T의 값이 봐봐. 0일 때는 몇 콤마 몇이죠? T가 0이면 0,0이 되죠. T는 0,0이 될 거야. 이해갔어요? T가 1이면 몇 콤마 몇 대? 1,2 되죠. 2가 되면 2 콤마 몇 대요? 4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T의 값이 계속 변해. 0.1, 0.01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면 서윤아 그러면 그 값이 막 이 어떤 한 점을 계속 점이 찍힐 거 아니야. 얘가 이제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발자국을 남긴다 생각해봐. 그랬을 때 완성되는 그림이 얘거든. 우리가 자체 방정식이라 해요. 흔적이야. 얘가 t 값이 변하면서 발자국이 생긴 흔적이 자체 방정식인데 얘를 구해보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얘는 y는 2x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할 때 자체 방식을 구할 때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 x좌표랑 y좌표와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자체 방식이 된다는 거야. 얘 x좌표를 실제로 x라고 두고 얘 y좌표를 실제로 y라고 이렇게 두셨을 때 x랑 y와의 직접적인 관계식이 곧 자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를 소거하면 되고 t 대신에 x 대입하면 y는 2x로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게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고 정리하면 x와 y와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유형이 되게 복잡하고 많아서 쌤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또 따로 보내드리긴 할게요. 그거 보면서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얘가 a, 2a-3 a-1, 2a-3 이라고 할게요. 그때 문제가 이거야. 얘 자체 방정식을 구하시오래요. 자체 방식은 뭐라고? a의 값이 막 대입됐을 때 얘가 지나간 흔적이야. 그때 그 방정식을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둔 다음에 둘의 직접적인 관계식 구하면 그게 자체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써보면 y는 2a-3이고 x는
x는 a-1이거든. 이 상태에서 a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 a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y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x랑 y와 관계식 구하면 이게 자체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쌤이 따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네,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적어둬봐. x와 y와의 관계식 구하기. 관계식을 구하시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각이등분선을 구할 때가 자체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각이 어떤 두 직선이 있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각을 정확하게 2등분을 하는 각을 이렇게 2등분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얘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얘가 공통이고 그리고 수직이고 한 각이 같죠. AA 닮음인데 한 변이 공통이니까 둘은 뭐예요? 합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나 이 길이가 어때요? 같습니다. 아무 점이나 생각해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같다라는 거야. 요 점을 생각해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어때요? 같다라는 거야.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거든. 그죠? 하얀색 직선에서 요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는데 얘 위의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하얀색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둘은 합동이야. 그래서 거리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합니다.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에 적어두실까요?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두실게요.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라서 이런 건 심화한 문제는 쌤이 같이 질문을 받아볼 거고, 봐봐. 두 직선이 있어. 각각이 2x-y-1은 0이라는 직선. 대충 그린 거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얘를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건데 그 점의 임의의 좌표를 우리가 줄 건데 그냥 x, y라고 두고 계산하시면 바로 x, y에 대한 관계식 나와서 답이 나와요. x, y라 둘게.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절대값 씌우시고 이 x, y 여기다 대입하는 건데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저 직선의 방정식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얘와의 거리를 우리가 d2라고 했을 때 그 d2는 루트 제1 더하기 4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우시고 요 좌표 여기다 대입한 거거든. 근데 어차피 x, y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 직방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B1이랑 B2랑 같다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같다고 놓아보시면 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B1이랑 같다. 누구랑? B2랑.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면 XY에 대한 관계식이죠? 그게 저 자체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양변에 루트 곱해서 사라지고요. 절대값이 같다를 어떻게 풀까? 이거 제곱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둘 중 하나 아니야? 안에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썼을 때 그냥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마이너스 관계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 이렇게 풀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따로 쓸게요 그냥. 그냥 안에 있는 두 식끼리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관계이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넘기시면 x-3y는 0이거나 또는 넘기시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두 개가 나온다 했죠? 각의 이등분선은 얘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둘이 수직 관계예요 무조건. 둘이 곱하고 곱하고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확실하죠? 얘도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라서 때는 나간 데까지 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직선의 방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직선의 방식 여기까지고 그 원의 그 평면좌표 앞부분을 쌤이 저는 질문을 안 받았죠. 그 연습 문제 그 부분 잠깐 질문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디야? 17페이지는 질문 받았어요. 그죠? 거긴 질문 받았는데 질문 안 받은 페이지가 있고 여기 30페이지네요. 그죠? 30페이지 잠깐 펴보셔서 여기서 모르는 거 잠깐 질문 좀 받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이요? 없나요? 30페이지 56번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있나요? 아까 56번이라 하지 않았어? 아, 31페이지 52번? 또 52, 53. 52, 53, 56 또 있어요? 없어? 여기까지죠? 네, 이거 3개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페이지 더 펴보실게요. 52번인데 자 이거는 봐봐요. 문제가 뭐래요? A, B의 중점, A, M1의 중점, 중점 계속 이식거리를 반복한대요. 그걸 10번이나 시킬 일은 절대로 없고요. 당연히 규칙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규칙. 근데 그냥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건 뭐 그냥 식 작성할 필요도 없는데 A, B에 중점이 있어. 얘를 M1이라고 하재요. 그리고 얘는 M1은 몇 대 몇으로 내보내는 거야, A, B를? 1대 2죠. 그죠? M1이면은 1대 2로 내분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A와 M1의 중점을 M2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분분됐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고 M2는 몇 대 몇이에요? M2는 1대 4? 4요? 3칸, 3칸, 1대 3이죠. 그죠? 규칙 찾아야 돼, 이렇게. M3는요, A, M2의 중점이에요.
M3인데 여기다 점을 또 찍어봤을 때 얘는 지금 1대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니까 1대 7이죠. 그죠? M2가 1대 2가 아니라 1대 1이지. 이렇게 나오거든. 아, 이게 규칙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둘의 합을 보니까 얘는 2고 둘의 합은 4고 둘의 합은 8 이렇게 가거든. 그죠? 왜냐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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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수록 2칸, 4칸, 8칸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둘의 합이 2칸, 4칸, 8칸, 다음은 16칸. 2배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M4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 1대 16에서 1을 뺀 16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M10이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이냐? 2의 10제곱에서 1 뺀 거로 볼 수가 있겠고 K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좀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안 해. 좀 더 설명해줘. 그러니까 얘가 원래 A, B가 있었어. M1이 얘를 두 칸으로 나눴어. 그래서 1대 1이고 둘의 합이 2죠. 자, 얘의 중점이 또 생김으로써 이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총 4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 3이고 둘의 합이 4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을 2의 1제곱 마이너스 1로 보는 거고 여기는 3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보는 거고 여기 7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규칙을 찾은 거야. 그래서 얘가 1023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맞나요?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3번인데 저 곡선과 저 직선이 PQ에서 만날 때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래요. 봐봐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알파라 두고 교점의 좌표를 내가 베타라 둬볼게요. 그러면 두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를 구하려면 두 식을 연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 해가 알파 베타인 거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다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얘 해가 지금 알파랑 베타인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근각이사의 관계 이용하면 두근의 합이 5라는 거 알 수 있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k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힌트를 하나 더 줬어요. 무슨 힌트냐? 이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X좌표의 차도 1대2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를 알파랑 베타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수가 있고 둘이 어떻게 해요? 더하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값이 1이라고 알려준 거죠. 왜냐면 쟤네들의 비율은 X좌표 차의 비율과 같았으니까 X좌표 차의 비율이 1대2라는 거예요. 1대2 내분 공식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한 거고 그게 1이다. 그럼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였고 양변에 3 곱하시면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 되니까 둘이 연립하시면 알파 베타가 나오겠네요. 떼줄게요. 마이너스 알파는 2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구나. 베타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7이 나오겠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4고 얘가 마이너스 k라고 하니까 k의 값이 14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56번.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연립한다는 건 교점 찾는 거라 했죠. 다 적었어? 자, 둘의 교점 좌표 찾는 거고 봐봐.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같다고 넣어야죠. 그죠? 같다고 넣어야죠. 그랬을 때 넘기시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5는 0이다. 얘를 만족하는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하면은 교점 좌표를 내 a랑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야. a가 알파 콤마 여기 y는 2x 더하기 6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2알파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베타라 두시면 여기 2베타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당연히 5는 원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근각이서의 관계 이용하면 두 분의 뭘 알 수 있어요? 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게중심 좌표 구할 때도 뭐가 필요해? 합이 필요해. 이렇게 둘이 더하고 3으로 나눠요. 2알파 2베타니까 2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고 12 이렇게 나온다고.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10 대입해요. 여기도 10 대입해요. 그러면 3분의 20 더하기 10이니까 32고 A가 3분의 10 B가 3분의 32고 A 더하기 B는 3분의 42니까 약분하시면 10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둘의 교점 따지면 당연히 같다고 놓고 공개만 쓰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직선의 방식 질문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받는 걸로 하고요. 숙제 좀 내드리고 하면은 우리 나간 데까지인데요.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실력업 빼고 해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질문 좀 많이 받고 나서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 그거 테스트 다 고치신 분은 가셔도 좋고요. 못 고치신 분은 저한테 내고 고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